아직도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시나요?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재물운이 들어온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니면 직접 현관에 소금이 담긴 작은 그릇을 놓아두고 행운을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두고 나서 일이 잘 풀렸어 라는 경험담을 전하는 이웃도 있고, 소금 단지 효과 진짜 있나? 라며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 과연 우리의 전통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건너온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소금 단지 풍수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짜 우리 풍수의 지혜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금 단지의 오해를 풀고 우리 집과 마음을 더 밝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1. 소금, 정말 귀신을 쫓을까?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둘러싼 전설과 풍습은 셀 수 없이 많죠. 그만큼 소금은 보편적이고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보편성이 오해의 시작점입니다. 모두가 믿는 것이 곧 우리 고유의 것은 아니니까요. 세계 속 소금의 상징성. 소금은 다양한 문화에서 신성하거나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세 유럽 가톨릭 교회의 성수에는 부패 방지를 위해 소금이 첨가되었습니다. 소금은 부정을 막고 신성함을 유지하는 물질로 여겨졌죠. 일본 전통 씨름 스모 경기 전 링에 소금을 뿌리는 시오마키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악귀를 쫓고 공간을 정화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일본의 전통 일식집이나 가게 현관 앞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이와 같은 액막이 풍습의 연장선입니다. 고대 로마 소금은 귀중한 자원으로 병사들의 봉급으로 사용될 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세계적으로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풍습들이 모두 우리의 전통은 아닙니다. 특히 현관 앞 소금 단지의 기원은 일본의 신토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막는 도구로 여겨졌고, 이러한 믿음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입니다. 2. 우리 역사의 소금은 어떤 의미였나?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에서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소금은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소금 귀한 자원.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소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귀중한 자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소금 산지와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정부는 소금 유통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소금은 너무 귀해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물질이었죠. 경제적 가치. 소금은 세금 징수의 주요 품목이었고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상적 사용. 소금은 주로 음식 조리에 사용되었으며 김치, 장, 젓갈 등 우리의 식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습니다. 만약 소금이 정말로 귀신을 쫓는 신성한 물질이었다면 김치에 소금을 절이고 된장에 소금을 넣는 행위가 모두 신성한 의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소금은 실용적인 자원이었지 무속적 풍수적 도구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무속과의 연결 부족. 조선시대 무속문헌이나 민간 풍습 기록에서도 소금을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드물습니다. 무당들이 의식에서 사용한 도구는 주로 쌀, 붉은 팥, 고추, 부적 등이었죠. 소금이 귀신을 쫓는 도구라는 믿음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관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소금 단지 풍습의 기원. 일제강점기의 왜곡.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는 풍습을 우리 전통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우민화 정책. 일제강점기 1910만 1945년 일본은 조선의 전통 문화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미신을 이식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신토의 풍습이 조선에 전파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일본 신토의 영향. 일본에서는 소금을 정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가게나 집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토의 부정타파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에 이식되며 마치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왜곡된 전통의 전파 일본은 조선의 전통 풍수와 무속을 왜곡해 자신들의 문화를 주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와 푸거는 서울을 한번 다녀와야 제 맛이 난다는 속담은 일본의 가부장적 관점을 조선에 심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소금 단지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금 단지를 두는 풍습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가 변형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이를 우리 것으로 오해하며 믿어왔습니다. 4. 소원단지? 또 다른 오해. 최근에는 소금 단지 대신 소원 단지를 두는 풍습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리병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넣어 현관에 두는 이 관습은 얼핏 현대적이고 감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 문화에서 유래된 엿보기 신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원 단지의 문제점. 풍수 이론과의 충돌. 전통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깨끗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물건을 쌓아두거나 막는 행위는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소원단지, 병, 장식물 등은 오히려 기운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집 전체의 기운에 미치는 영향. 소원단지는 개인의 바람을 담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집안 전체의 조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진짜 풍수 현관에 두어야 할 것. 그렇다면 소금 단지도 소원 단지도 적합하지 않다면 현관에는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비움입니다. 현관의 풍수적 원칙.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곳은 집 전체의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현관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깨끗함. 신발, 우산,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세요. 밝음. 어두운 현관은 음습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밝은 조명을 설치해 양의 기운을 강화하세요. 통풍. 바람이 잘 통해야 기운이 순환합니다. 환기를 자주 하고 무거운 물건으로 통로를 막지 마세요. 현관을 살리는 3가지 요소. 풍수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현관관리법은 소리, 향, 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맑은 종소리. 작은 풍경이나 종을 설치해 맑은 소리를 내도록 하세요. 이는 기운을 깨우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 디퓨저나 천연 향초를 사용해 은은한 향을 유지하세요. 손님과 가족 모두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밝은 조명. LED 조명이나 따뜻한 톤의 전등을 사용해 현관을 환하게 밝히세요. 이는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6. 소금과 바다의 풍수적 의미. 풍수에서 바다는 움직이는 기운의 상징입니다. 바닷가 근처의 집은 활기찬 기운을 가지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기운도 함께 품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온 물질로 이러한 움직이는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집의 중심이나 현관에 두는 것은 기운을 산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에너지적 특성. 활동성과 불안정성. 소금은 바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지만 집 안에서는 이 에너지가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풍수적 해석. 소금을 장기적으로 현관에 두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우리의 풍수를 되찾자. 이제 소금 단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며 조작된 믿음입니다. 더구나 풍수적으로도 기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진짜 우리 풍수의 지혜입니다. 진짜 풍수의 본질. 깨끗한 환경집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맑은 마음을 만듭니다.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비움에 미약. 불필요한 물건을 내려놓고 공간과 마음을 비우세요.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기운이 채워집니다. 실천 가능한 첫걸음. 오늘 현관에 놓인 소금 단지를 내려놓고 대신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밝은 조명을 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현관에 맑은 웃음을 채워보세요. 이것이 진짜 우리 풍수의 시작입니다. 8. 마무리. 마음을 맑게, 집을 밝게.
소금 단지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우리의 조상들은 복잡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를 물려주었습니다. 소금 단지는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풍수를 되찾아 봅시다. 깨끗한 현관, 밝은 조명, 맑은 공기, 이것이 우리의 집을 행운과 조화로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관 문 방향과 가족 건강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